그런데 저희 여행 취향이 너무 달라요. 남편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등산 가자. 그래서 그래 코스 골라봐 하면 한 대여섯 시간은 걸어야 등산이지? 이럽니다. 그래서 걸레가 되도록 끌려다니다가 저녁 때 숙소에 돌아오면 고민되겠네요. 누군지. 그죠? 누굴까? 누군지 참 전 아니에요. 고민되겠네요. 네. 아, 네, 독일에 사는 어떤 분? 근데 말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뭐 혹시 무슨 말을 바꿔서 해줘라.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겠다.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그냥 점심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점심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주면 참 좋겠다. 그래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 올리비아 기억하죠? 그래 내가 왜 기억하지? 네, 전해주세요. 내 사연이 아닌데. 네, 그 잘 전해드릴게요. 사연자에게. 야, 그래도 이거 올리비아보다 내가 이쁘지. 이러고, 올리비아, 나는 경쟁할 마음도 없었는데, 왜 내가 올리비아 의문에 이렇게 심지어 그치. 없는 사람도 막 얘기하죠. 여기 자리 없는데. 나중에 하나 써줄게요. 뭘 써줄까요? 그래요. 너무 웃기겠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도 모르잖아. 늙어봐라. 이거 모르잖아. 외국 사람들. 안녕. 안녕. 이거 뭐예요? 도쿄 귀여워졌어. 디즈니랜드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요. 내 머리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나도 필요해.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네. 짜잔. 티셔츠도 샀어요? 네. 잘 보면은, 안 보이네. 1983년. 그래서 도쿄 디즈니랜드가 올해 40주년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기념품을 행사 많이. 그래요? 네. 또 그거 걸려들었구만 또. 이게 뭐 많이 그래요. 사오진 않고, 요거 티셔츠 하나 하고, 이거는 애들이 머리띠. 했던 거. 그래요. 하고 다녀요, 동네에. 서해 갈 때 머리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그것은 안 될 일이에요. 디즈니 홍보. 그래요. 여행 재밌었어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디즈니랜드 아니면 일본? 아니, 일본은 원래 좋아하고, 오랜만에 가서 정말 좋았고, 먹는 것들도 좋았고, 쇼핑도 좋았고.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오늘은 우리 휴가 갔다 왔으니까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 오늘도 사연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재밌게 읽어줘. 이거는 D국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D 나라에 사는 40대 주부. 안녕하세요. 독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D국이 독일이 됐어. 독일이에요. 네. 그냥 독일이라고 봐요, 그냥. 네, 독일에 네. 살고 있는 40대 주부. 안녕하세요. 독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워낙 여행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다 보니 휴가는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행 취향이 너무 달라요. 남편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등산 가자. 그래서 그래 코스 골라봐 하면 한 대여섯 시간은 걸어야 등산이지? 이럽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1시간 등산이 맥스였어요. 솔직히 평지도 잘 안 걸어 다녔고요. 그래서 걸레가 되도록 끌려다니다가 저녁 때 숙소에 돌아오면 저녁은 뭐야? 이럽니다. 숙소에서 저녁이 안 나오는데 제가 뭘 차리길 기대했더라고요. 아니 오늘 등산 자기 혼자 했냐고요. 둘 다 녹초가 돼 있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요리까지 하냐고요. 진정하고. 참고로 저는 휴양지, 리조트 이런 데 가서 수영장에 누워 칵테일 마시며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최고의 휴식이죠.
근데 이런 제 생각에 남편은 그러려면 집에서 누워서 책 보지. 뭐하러 돈 들여서 리조트에 가? 이럽니다. 저희의 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이거 진짜 고민이겠어요. 고민되겠네요. 누군지. 그쵸? 누굴까? 누군지 참 전 아니에요. 고민되겠네요. 네. 아, 네, 독일에 사는 어떤 분. 자, 글쎄, 저희도 조금 취향이 다른데, 르네는 네. 어때요? 남편하고 여행 취향 비슷해요? 저희는 취향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음, 남편이 좀 계획적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좀 자기가 짜증이 나는 그런 네, 사람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행을 가서는 약간 뭔가 상황이 틀어져서 그냥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거의 1안, 2안, 3안 이렇게 짜서 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이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그날 문을 닫았다든가 손님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든가 해서 내가 정한 저녁 시간에 못 먹을 것 같으면 그 근처에 어디를 가고 또 거기도 안 되면 또 어디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차곡차곡 다 짜서 가거든요. 엑셀 파일로 딱 만들어가지고. 와. 그래서 근데 그게 물론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근데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해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참 좋은데 안 됐을 때 안 돼도 괜찮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은 그대로 안 됐을 때 조금 막 패닉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수 있죠. 준비성도 좋고 항상 기분도 좋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죠. 근데 요번에 여행 가서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성격은 되게 그런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호주에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영어도 안 통해요? 그리고 거기 써있는 문자 자체가 다르니까 버스 시간 같은 거, 시간표 같은 거 써있어도 우리가 읽지 못하잖아요. 무슨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서 갈 때는 또 택시를 불러서 갈 수 있었어요. 숙소에서는 택시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바닷가에서 다시 숙소로 오는 길이 되게 막막한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길에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스 정류장 하나 딸랑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택시를 부를 수도 없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완전히 정말 패닉.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기 너무 스트레스인데 난 그때 되게 그러면 버스가 여기 정류장에 있을 버스가 오겠지.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막 오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봐, 사람들 기다리는 걸 보니까 버스가 온다.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탔어요. 근데 그 버스 몇 시에 올지는 모르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 이제 그리스 말하니까 난 아무도 못 알아들었고 좀 있으면 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 남편은 그 버스가 우리 숙소 있는 동네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 막 되게 걱정했는데 근데 조그마한 섬이라서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 남편이 상당히 걸음도 빠르고 체력이 좋은 편인데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맞춰줘요. 애들. 너 힘들면 숙소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올까? 이거 일정 취소할까? 이런 거. 다 애들이랑 저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럼 잘 맞는 거네. 그런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제 한쪽이 배려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기가 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계획을 잘 짠 사람이 계획을 짜고 짐 잘 싸는 사람이 짐 싸고 그런 거죠. 보니까 여기 남편이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주행일 이제 걸었죠. 6시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왔는데 그럼 당연히 피곤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면은 와이프가 피곤할 거를 이제 알 텐데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 보니까 약간 배려심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녁은 뭐야? 저녁은 당연히 어디 식당 약간 들렀다 애매하네요, 오던가. 말이. 그쵸? 근데 우리 남편도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한동안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야? 나보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너가 생각한 게 뭐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나 돌아다니자.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그거 진짜 부담돼.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뭐 다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먹으면 다 시킨 대로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근데 그 같이 의논을 하자는 뜻이었대요. 자기는 그게. 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 사람이 저런 뜻이구나 생각하면 이제 저도 반응이 다르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이상하게 그렇게 꼬여서 들려. 내 그러니까 귀에는. 한동안 저도 한참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꼬여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되게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나는 게다가 이제 애들도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남편은 사실 그렇게 깊은 여러 단계의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아니 혹시 네가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해서. 근데 말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뭐 혹시 무슨 말을 바꿔서 해줘라.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겠다.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그냥 점심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점심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주면 참 좋겠다.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구나.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입장을 잘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나도 6시간 걸어서 지금 힘들어. 근데 여기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죠. 나도 똑같이 걸어서 너무 힘든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힘든 거 남편이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하지 않아.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멍멍이라고 생각하세요.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안 힘드니까. 자기는 5시간 걷고 와서도 그렇게 부인만큼 안 힘들 수 있어요. 뭔가 더 그래요? 개운할 수도 있어요. 막 운동하고 와서 막 개운해. 뭐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그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나는 힘들어. 그죠? 얘기를 하면 돼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저녁 뭐 먹을지 생각도 못 하겠어. 자기가 알아서 좀 이렇게 생각 좀 아이디어 좀 내봐. 조금 과장해서 미치겠어. 그니까. 걸레가 됐어. 걸레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래요? 걸레는 좀 여기 아닌 것 사연에 같아. 있어서 사연에 있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걸레라는 것은 뜻이 좋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누더기? 우리 너덜너덜 해줬다고 합시다. 누더기. 누더기나 걸레나. 아니, 걸레는 좋지 않아. 그런 뭐 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안 좋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누더기 고칠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자에게 걸레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남자한테는 괜찮고. 그냥 누더기. 좋지 않아. 나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 너덜너덜해졌어. 그러니까. 너더르. 나 진짜 막 뭐 먹을지 생각도 안 나. 나 진짜 막 뭐 먹을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생각 좀 해봐. 이러고 살짝 토스. 토스하면서 또 약간의 책임감을 남편한테 이렇게 살짝 주는 거죠. 자기가 나를 구해줘야 돼. 지금 나는 나를 구해주세요. 난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나도 너무 배고프고. 그거 좋은데요? 오케이. 그냥 약간 남편이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게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생각도 안 나. 이렇게.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여자들은 터득해야 돼. 불쌍한 척하고 차라리 울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고서 막 이러고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러셨어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진짜 되게 좋은 조언이었어요. 화를 내지 말고 좀 불쌍한 척을 해라. 도움을 청해라. 동정심을 유발하면 그럼 남자들도 살짝 태도가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왜 올리비아 기억하죠? 그리고 내가 왜 기억하지? 전해주세요. 내 사연이 아닌데. 네, 잘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남편이요. 좀 있어 보세요. 나이 들면 5시간씩 못 걸어요. 남편이 제일 늙어만 봐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조금 있어 봐라.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20년 걸리잖아요. 아니 훅 간다. 한 번에 훅 가요? 간다. 어느 날 갑자기 5시간 걷던 거 때려치고 내 소파에 들어 누워만 있고 방구만 끼고 그런 세월이 옵니다. 한국어 배워봐요. 네. 우리 오늘 표현 몇 개를 좀 살펴볼 텐데 뭐부터 할까? 어떤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는 뭐
많이들 아시죠? 가격, 성능, 비율? 전 안 가격? 찾아봤지만. 대비, 그렇죠. 가격, 한자어로 하면, 그렇죠. 성능. 가격 지금 막 찾는 거예요? 대비 성능.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할 때 가짜고, 그렇죠. 성능할 때 성짜고. 성능할 때 성짜고. 그치, 비율할 때 비율이겠지. 응. 네. 가격 그게 좋다.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 좋다. 비싸지 않고 성능이 좋다. 가격이 비싸든 안 비싸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그 값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거죠. 우리 연비처럼. 자동차 연비처럼 같은 값의 기름을 넣었을 때 얘는 더 많이 달리고 그럼 연비가 좋다 그러잖아요. 효율이 좋다는 거. 그렇죠. 그게 그쵸. 가성비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지 뭐에 대해서 기대한 바에 비해서. 이 가성비를 근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싸구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비가 그쵸. 좋은 차를 싸구려 차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성능이 좋은 차지, 훌륭한 차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그냥 싸구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싼 거? 근데 싼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불한 값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어감이 약간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가성비가 좋다. 가격 좀 낮은 것 같은 느낌? 네, 좀. 네. 싼 건데 잘 산 괜찮네. 거죠, 약간 사실. 이런 느낌. 그럼 다음 표현은 본전 뽑다. 본전 뽑다. 이거 약간 본전이라는 말 알아야죠. 비슷한 것 같은데? 본전. 본전에 본전.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어렵게 그래? 본전에 대해서. 네, 본전 하면은 원래 가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원래 가치, 가격. 원래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그러니까 뭐 장사에 있어서는 원가. 자, 그러고 무슨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 그러면 이자 같은 거 안 붙인 원래 돈. 그리고 뭐 장사를 한다 뭔가 할 때 그 처음에 투자했던 그 돈. 원래 돈, 본래 돈 해서 본전.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시드머니. 시드머니 딱 이해가 되네.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뽑다. 근데 본전을 뽑았다고 하면 이 본전만큼의 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200원이 됐다. 따블이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본전 뽑았어. 따블. 딱 이거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딱 이해가 잘 되네요. 이걸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 나인 말은 너무 딱딱하니까 그것을 약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야지. 네, 내가 카지노에 갔는데 본전 뽑았어 하고 나오면 내 본전이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따블이 됐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을 뽑았다는 건 따블이 됐다는 거지. 내가 들고 들어간 돈에서 그만큼 따블이라고 해야 돼요? 네, 이익이 났어. 그래요. 따블. 따블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따블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싼 뷔페에 갔어요. 뷔페. 하여튼 갔어요. 막 10만 원, 15만 원 해요. 근데 본전 뽑아야지 하면서 막 4-5접시 막 먹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15만 원짜리 뷔페를 갔으면 내가 적어도 본전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30만 원어치는 먹고 나오겠다. 그렇게 많이 먹어야 본전 뽑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 뷔페는 좋은 곳이에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이상한 김밥 같은 거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나 거기 가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먹고 싶어. 그냥 떡볶이 집에 가요. 왜? 근데 간 김에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꼭 뷔페 가면 김밥 먹는 사람들 있어. 김밥, 떡볶이 이런 거, 튀김. 근데 왠지 그런 게 난 더 맛있어. 고기보다. 캐비어 이런 거 먹어야죠. 캐비어. 누가 맛도 없잖아. 랍스터 이런 거. 그래요. 본전 적당히 뽑읍시다.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득템하다. 득템하다. 많이 전에 쓰죠? 언젠가 살짝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득템하다? 이거 게임에서 나온 말이죠. 그냥 아이템을 득하다. 득. 언제 했어요? 득템하다 좋은 거 게임할 얻었을 때 때. 말고 좋은 거 얻었을 때. 좋은 거를 이렇게 갖게 됐을 때, 겟했을 때. 샀을 때도 쓰지 않아요? 그쵸. 오늘 샀는데 백화점 가서. 이거가 사기 쉽지 않은 거라든가 내가 찾아다녔다든가 했을 때 정말 발견했어! 찾았어! 아싸 득템! 그리고 막 좀 싸게 샀다든가 좋은 아니면 공짜로 얻었을 조건에. 때 득템했다 이렇게 그렇죠. 뭐 이것도 오늘 가성비랑도 관련이 있죠. 다 돈이랑 관련이 있네요. 오늘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따라서 뭐 백화점 갔다가 엄마가 나한테 뭐 핸드백이라도
사줬어. 그러면 득템했다. 이렇게. 핸드백이라도 핸드백이나 사주셨지. 이나구나, 감사하다. 핸드백이나. 아니 그냥 뭐 엄마 따라 백화점에 갔더니 티셔츠 하나 사주셔도 지금 감사할 판인데. 티셔츠나 핸드백이나 티셔츠 다 이나예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그래서 득템했다. 이런 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제일 좀 새롭고 어려운데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이거 일패. 르네가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네.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카이스트 의문의 일패. 이거 뭐예요? 자, 의문의 이것도 일패. 인터넷 사전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의 대상이 됐는데 좀 안 좋은 식으로 비교가 돼가지고 더 패했을 때. 하위로 가만히 있었는데 야 그래서 내가 쟤보단 이쁘지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쟤는 가만히 있다가 못생겼단 거야? 내가 옆에 이제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들이 막 얘기해 야 그래도 내가 올리비아보다 내가 이쁘지 이러고 올리비아 나는 경쟁할 뭐야? 마음도 없었는데 왜 내가 올리비아 의문의 일패 심지어 그치. 없는 사람도 막 얘기하죠. 여기 자리에 없는데 네, 또 아니면 예상 못한 상황 정말 예상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죠. 뭔가 자기의 명성이나 이런 것에 깎이는 거죠. 또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박할 기회도 없어.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저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제가 더 예쁘죠 이렇게 말할 기회조차 없고 그 자리에 없거나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띵띵띵. 저도 딱 떠오르는 상황이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남자 사원이 2명밖에 없는데 한 사원한테만 다들 어머 무엇 씨는 너무 잘생기고 뭐 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막 이렇게 다 칭찬 일색인데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난 이 사람과 있다가 경쟁도 하지 않았고 비교해달라고 뭐지?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옆에 괜히 있다가 지는 느낌? 괜히 괜히 지는 자기는 거죠. 깎이는 그런 느낌? 그럴 때 의문의 일패다.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문장들 여러 개 있던데 그래요? 난 그 중에 이게 뭐라고 제일 해놨어요? I get one loss. 딱 맞네. I get one loss. I may lose. 의문의가 안 들어있긴 하지만 네,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우리 더 해봐요.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재밌어요. 저도 배울 수 있고. 그래요. 오늘은 그 미니 마우스 머리띠하고 어디 가나요? 이거 하고 어딜 가요? 요즘 뭘 잘안 쓰고 돼요. 있나요? 요즘에도 뭐 또 대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는 그래요. 하지만 새로운 채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채 배우다가 대회 나가야 돼서 이제 다시 예전에 좀 연습했던 걸로 막 배운 걸로 대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좀 연습이 좀 된 글씨체로 대회에 나가고 또 대회 안 나가는 기간에는 또 새로운 거 연습하고. 그래요. 저는 그 네모 반듯반듯 그게 예쁘던데 그게 새로 배운 거예요? 한본체. 반본체구나. 그게 좋더라고요. 그거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네, 단순하면서도 되게 힘들어요. 잘하기. 그래요? 그 흘림체가 더 어려워 보이던데 막 이렇게 선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제일 잘 쓰기 어려운 거는 그냥 정자. 제일 처음 썼던 거. 공서체 정자가 정말 어느 경지에 이르기가 되게 힘든데 판본체도 그래요. 판본체는 보기에 비해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뭐 초딩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예술적으로 쓰기가 정말 어렵고 근데 흘림체는 멋있죠. 멋있는데 투자한 그 에너지에 비해서 좀 더 멋있는 정말 가성비가 있는 가성비가 그런 있는 글씨체. 제가 흘림체. 네, 같은 왠지 그럴 것 노력을 같아. 해도 흘림체가 더 이렇게 삐뚤어져도 왠지 일부러 그런 것 같고. 멋이 있어요. 글씨체 자체에 흐름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멋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구나. 나중에 하나 써줄게요. 뭘 써줄까요? 그래요. 글쎄 생각해 볼게요. 그냥 좋은 말. 간단한 거 옛날에 그 등락이고였나? 이고 등락. 그런 거? 그런 거? 아직도 이고 등락이고. 그렇게 내가 편집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네. 좀 좋은 말, 가훈 같은 거.
너도 언젠가는 늙어. 우리 집 사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래요. 너도 네. 늙어. 네 글자 딱 준 늙는다. 너도 늙어. 내가 늙어봐라. 너무 웃기겠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도 모르잖아. 늙어봐라. 그러니까 모르잖아. 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 한국 사람들만 알지. 그거 되게 나 진짜 근엄한 기다릴 거예요. 글씨체로 써주세요. 응. 되게 정자로 진지하게 너도 늙어봐라 이렇게 딱 써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물어보겠죠. 그 무슨 말이에요, 저거? 그러면 뭐 나이 들수록 네.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야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설명 듣고 싶으면 한국어를 한잔 해요. 공부해. 다음에 제 수업 들으세요. 르네는 가운 삼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면 이미 있어요? 가운이 없네요. 아그들아, 효도해라. 효도. 효도 딱 두 글자 쓰네. 디즈니 가짜니. 효도. 효도. 그래요. 충성 이런 거. 군대야? 중성. 아 무거워. 그거 이제 빼도 돼요. 아 빼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요. 짜잔. 이것도 귀엽네. 귀엽죠? 이거 반은 이거 하고 할 걸 그랬네. 몸통이 네. 이렇게 달려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할까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올리비아도 다음 시간에 뭔가 준비해야 돼요. 뭐 모자를 나도. 쓰든. 모자를 그래요. 똥머리를 뭔가 하든 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새 너무 머리가 심심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